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주말 동안 강원도에 10cm 안팎의 눈과 20mm 내외의 비가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3에서 8cm, 강원 내륙은 1에서 5cm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정선 평지, 영월에는 밤까지 최대 초속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6시 강원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주말 동안 강한 바람이 불면서 관련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에는 강풍에 삼척 미로면의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 도로 위로 떨어졌고 이에 앞서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양구읍 하리의 한 도로에는 강풍에 나무가 전도됐습니다. 이틀 동안 강원소방본부에는 나무 전도 10건 등 강풍 관련 피해 22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FC가 광주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올해 초에 영입된 공격수 최병찬이었는데요. 강원은 비바람에도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춘천 홈으로 광주를 불러들인 강원FC. 오른쪽 코너에서 크로스가 넘어온 순간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 한 명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머리에 정확히 갖다 댄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즌 영입된 공격수 최병찬의 데뷔골입니다. 전반전 선제골에 힘입은 강원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격 포인트로 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 기쁜 일이고 매경기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수문장 이광현의 눈부신 선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실점 방어를 뜻하는 클린시트를 20번째 달성하며 구단 사상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앞에서 더 한 발짝씩 뛰어줬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진 승리에 팬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바람에도 5,080명의 관객이 찾아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열심히 뛰어주셔가지고 3연패 이후에 승리를 해서 좀 완전 기쁩니다. 이번 경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송암 스포츠타운 가변석도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가변석보다 높이가 2배가량 높아져 경기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에 홈 경기에서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가변석이 설치돼서 선수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로써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직전 라운드까지 3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11위까지 추락했던 강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강원은 오는 19일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 길이 3m가 넘는 청상아리가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지난해에만 동해에서 잡힌 상어가 40여 마리로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상어 뱃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성격이 포악해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청상아리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울진 백석항 5.49km 해상, 비교적 육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청상아리는 몸 길이가 최대 5에서 6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 개체는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큰 3m입니다. 동해에서는 최근 상어의 출몰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에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던 상어는 15마리, 지난해는 44마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3대 포악상어 비율이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청상아리와 백상아리, 청세리 비율이
2023년 53.3%에서 지난해 63.6%까지 증가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년 동안 동해에서 잡힌 상어 가운데 모두 28마리를 해부해봤습니다. 먼저 청사리 상어의 위에서 소화된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와 온대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부시리의 유전자가 41% 비율로 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민달고기도 25%가 나왔습니다. 좋지. 진짜 먹이 원이네. 방어 새끼. 방어네. 청상아리 경우는 황어 유전자가 58%, 민달고기도 26%가 나와 뒤를 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유전자가 상어 뱃속에서 많이 발견된 겁니다.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 쪽으로 많이 급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상어들이 그러한 어류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으로 동해 쪽으로 많이 붙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동해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1.7도 이상 오른 18.84도. 이런 고수온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어 출몰이 더욱 많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성군 현내면 비무장지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3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오후 10시쯤 꺼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10일 북측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남측으로 번졌고 11일 오전 7시 30분쯤 진화를 마쳤지만 같은 날 오후 불이 재발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말부터 이틀간 개최된 영랑호 벚꽃축제가 만개한 벚꽃 속에 행사 첫날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개최 첫 해인 지난해에는 꽃이 피지 않아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로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컸지만 올해는 100% 만개한 벚꽃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 행사장에는 대형 산불로 슬픔을 겪는 영남 지역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피해 현수막을 활용한 돗자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지향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에 착수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강원 학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전임 이사장 점심 배달과 식사 준비, 명절 음식 만들기, 개인 용무를 위한 운전, 휴게 시간, 교내 카페 업무 등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봉제하거나 직원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1억 2,200만 원의 임금 체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가 오늘 18일 대학 평위원회로부터 통합 신청서 수정안을 재심의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을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면 통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구성원 설득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내년 통합은 어려워집니다. 강원대는 구성원들의 불만에 따라 혁신 전략실의 차출 인원을 조정해 직원 수를 31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캠퍼스 간의 먼 거리를 고려해 강제적인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최고 5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25%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조례에 따라서 추가로 25%를 감면해 최고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속초시 등대해변 인근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경은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인근 해역을 수색해 남성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에는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서 1톤 화물차가 도로 옆 경사지로 돌진했다가 전도돼 60대 운전자가 다쳤고 낮 1시 15분쯤에는 원주시 중앙동에서 승용차가 구조물과 충돌한 뒤 전복돼 8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분쯤에는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사흘 동안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에서 열리는 개촌 클래식 축제에 참가할 버스킹 공연자를 모집합니다. 버스킹 공연은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악기 연주 외에도 성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관내 20팀, 관외 10팀을 합쳐 총 30팀을 모집합니다. 정선군이 정보통신기술 ICT를 적용해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2억 5천만 원 등 25억 원을 투입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